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한테 항상 하는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고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걸 계산을 해야 하는가, 가장 부모님들도 잘 이런 질문을 안 해주는데 되게 인생에 필요한 질문이거든요. 한번 제가 하는 생각을 한번 쫓아와 보시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당신은 왜 일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은 왜 필요해?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살기 때문에, 그럼 자본주의는 왜 돈이 필요한 거야? 라는 질문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하브르타처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질문에 질문을 보태면서 내 어떤 의문점들을 해소하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나 뭐 잘하는 사람 치고 이런 질문 안 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머리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조선시대만 해도 이제 봉건제랑 비슷했잖아요. 그냥 왕이 있고 왕이 정치하고, 왕은 모든 세금을 걷어가고 국민들한테 뭔가를 베풀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베풀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자본주의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아예 모르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나 백수로 살고 싶은데 돈이 왜 필요한 거지?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의외로 그거를 되게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그냥 태어난 김에 사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내가 어떤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그게 왜 나한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래요. 그 중에서 개발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내가 가장 끌리고 안정적이라고 믿으니까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한 두 개 정도 더 많았는데, 뭐 그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중에서 나는 좀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게 되게 재밌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누군가를 교육하고 아니면 개발을 하는 거였고, 그거 말고도 다른 직업도 그런 거에서 좀 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하든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와요. 그때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직업인가? 그리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가까지 계산을 하죠. 왜냐면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상대방의 돈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음식을 팔아도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으면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줄 선단 말이야. 똑같아. 그 교육도 잘해야, 잘해서 고연봉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그 고연봉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는 거야. 돈이 많으면 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뭐 이렇게 자기 능력에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뭐 어떤 사치 한번 부려보는 거 그렇게 나쁘다 생각 안 한다니까요. 물론 이제 요즘은 막 호텔 뭐 1박에 뭐 100만원 뭐 300만원 이런 데도 막 생겨가지고 그런 거는 엄두가 안 나지만 한 40만원대? 30만원대까지는 우리가 1년에만 한두 번은 호사롭게 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그 1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물건을 한번 사본다,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것 중에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컴퓨터를 항상 가성비로만 어렸을 때는 사다가 이제 좀 전문가가 되고 하면서 좀 좋은 컴퓨터 사니까 오래 쓰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다른 컴퓨터 사면은 한 1년 정도 더 쓰는 느낌, 다른 컴퓨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매력적이라서 저는 좋은 장비, 특히나 직업에 관련된 거 좋은 거 좀 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그게 왜 좋냐면 내가 이 일의 효용 가치가 되게 높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좋은 거를 사는 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취미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높은 가격을 이렇게 투자하는 게, 그렇게 내 능력 대비 높은 가격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선호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좋진 않죠. 그래서 프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이왕이면 좋은 거. 우리는 뭐 예전에 맥북 뭐 제일 좋은 사양이 뭐 300만 원 언저리 때, 그때부터도 300만 원 이상 노트북만 강사들한테 제공했고, 지금은 좀 남아 돌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쓰라고 많이 대여도 해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 좀 좋은 거 사요. 왜냐면 그게 좋거든. 그게 내 직업에서 정말 중요하니까. 근데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이게 나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봐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직업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선택하는 거야. 물론 그분들의 입장도 그런 거겠지.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여기에 뭐 내가 내 취향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직업 못 구해 가지고 그런 질문조차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질문을 하고 학생 시절부터 그런 질문을 하고 한 사람들은 움직임이 다릅니다. 의외로 사람을 움직이는데, 제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삶의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뭐 교육하면서 있었던 일들, 뭐 내 생각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부터가 좀 달라요. 애초에 그냥 뭐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 라고 하면 님이 관찰력이 딸리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관찰력이 좋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고요. 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되게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살면서 이미 되게 유명해지고 뭐 국내에서 뭐 손꼽히는 뭐 그런 개발자일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 내가 많이 보고 느낀 게, 확실히, 그러니까 생각부터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직업이 필요해서 불쌍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도 애초에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오래 롱런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어려운 기술을 보잖아요. 그럼 회사 생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만 보고 그냥 영혼 없이 하는 사람들 있거든. 그런 사람들 애초에 평소에 야근을 많이 해서 이미 체력도 고갈이 많이 돼 있어. 근데 일을 못하니까 야근을 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웬만한 회사들, 일반 개발자들이 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개발자들 기준에서 보면은 보통 그렇게 일반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헤비하게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급할 때 빼고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막 프리랜서라든지 자기 사업하는데 막 급하게 개발해야 되고 이럴 때만 좀 급하지, 보통 자기가 월급 받는데 미친듯이 영혼 갈아서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근데 어려운 기술이나 복잡한 아키텍처나 새로운 트렌드를 마주했을 때 영혼 없는 사람들은, 아 귀찮게 뭐 새로운 일을 자꾸 만들어. 나는 진짜 그런 거 20살 때 21살 때 개발 씬에서 있으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기술이고 그리고 미래 트렌드고 미리 준비하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했는데, 일 늘리지 말래. 자기 플랫폼에 넘어가면 무조건 프리랜서 대동하라고 얘기하고 공부할 생각 절대 안 함. 그때 그 40대 아저씨들.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 못 해가지고 눈치 보면 살지. 기회는 많았어. 제가 20대 친구들한테 항상 지금 안타깝다, 150만 명 가까이가 지금 구직을 아예 안 하고 있다. 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후회할 거 뻔히 아니까. 나중에 나이 먹고 능력 없으면 진짜 초라해요. 모아둔 돈 없으면 더 초라하고요. 궁금하면 40대까지 돈 모아놓은 거 없는 막 그런 사람들 유튜브 많이 하거든? 배워야지.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언제까지 본인이 20대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20대의 열정과 건강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너무 좀 잘못된 생각이야. 점점 초라해져요. 내가 졸업생들을 많이 보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올 때 30대 중반에 오는 친구들은 절실해요. 왜냐면 겁나거든. 자기의 40대가 얼마나 초라할지. 그러니까 20대는 아직 별로 그런 그 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계속 20대가 될 줄 알지. 근데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을 그냥 꼰대로 그냥 그 이상한 사람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도 20대가 있었다는 거. 아니 궁금하면 90년대 20대, 지금 60대예요, 그런 아저씨들. 그 사람들도 청춘이 있었다니까, 옛날엔. 20대는 다 멋있어요. 30대는 약간 고민하고 약간 잠깐 백수여도 괜찮은데 멋있어. 그래도 약간 인생이 잠깐 쉼표를 하는 느낌인데, 40대 때 백수 해봐라. 노숙자 감성이지. 되게 초라해진다니까, 나이 먹고. 겉으로도 초라한데 돈도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업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개발자라는 게 사실 마인드 차이가 되게 커요. 제가 교육을 해보면 뭐 똑똑해야 잘 된다, 그거는 이제 비전문가 생각이고, 사실 나 지금 ADHD 웬만한 친구들보다 평균치가 떨어지는 친구들, 그리고 고졸 친구들 되게 많이 가르치고, 그런 친구들 고연봉자를 진짜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친구는 졸라 똑똑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친구들이야. 딱 봤을 때 그냥 좀 학교 다닐 때 좀 만만했을 만한 친구들이거든. 근데 그 친구들 개발 다 기똥차게 해요. 교육하면 다 돼.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나는 원래 되게 해병대 마초 문화 이런 거 되게 멍청해서 좀 싫어했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마인드를 먹고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좋다는 게 많이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잘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의외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애적 감정이 되게 많거든, 그 사람들은. 근데 좀 역겨워. 같이 있다 보면 뭐지 저 병신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거든. 내 주변에 돈 잘 벌고 나르시시즘 가진 사람들.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애초에 뭐 나는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순간 무조건 끝이거든, 어떤 관계든. 그래서 딱 그 끊어내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끊어내긴 했는데, 근데 그 나름대로 성공을 많이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나르시시즘,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뭐 객관적으로 내가 씨발 뭐 어떻든 알게 뭐야, 사실 그 아무 의미 없어. 객관적으로 내가 뭐 남이 뭐 100명 있으면 다 나를 멋지게 보고 뭐 예쁘게 보고 그런 거 사실 의미 없어. 그냥 내가 나를 예쁘게 보고 내가 존나 멋있고 이런 차라리 나르시시즘을 가지는 게 낫다니까. 자기가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괜찮은데, 문제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의식을 해야지. 여러분들 진짜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니까.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는 지가 그런지도 몰라요. 멍청하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점점 떨어져 나가고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애적 감정이 많이 결핍이 된 경우가 많아. 그리고 내 직업을 선택할 때 그냥 그러니까 시장에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개미와 배짱이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 논리를. 미리 준비를 안 해놓고 직업을 선택하고 갑자기 선택하고 국비 지원 중에 뭐 하는 거 없을까? 아, 나 컴퓨터 좋아하니까 개발 시작해야지. 막 이런 사람들 많아. 컴퓨터는 누구나 다 좋아해. 스마트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 다 좋아해. 그런데 그래가지고 되게 단순하게 시작하지 말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리서치도 많이 해보고,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100% 신뢰하지 마세요. 왜냐면 똑같은 개발자 얘기해도 네카라쿠베 당토 안 가면은 다 쓰레기 취급하는 개발자들 있잖아. 내가 그런 개발자들 좀 경멸하거든. 뭐야, 뭐 누가 아직도 뭐 서영고 막 이런 거 뭐 그 대학 줄 세우기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멍청한 거지. 실제로는 돈 잘 버는 게 장땡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고졸인데 뭐 재산 1000억 있는 게나 아니면 서울대 나오고 재산 그냥 일반 회사원 같은 게나 라고 보면은 고졸인데 전자가 무조건 좋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대방을 그 까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공격을 하기 위한 요소로 그 사람의 학력이나 이런 그 회사 어디 나왔는지를 보죠. 자기 계급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네카라쿠베 다니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회사를 비판할 때 비판하는데, 이거 아니면 쓰레기다 이런 건 되게 멍청한 거야. 왜냐면 내가 그쪽 사람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던 때가 있었거든. 그 프리랜서 예전에 하던 시절에 그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었어. 근데 물론 이제 프리랜서는 불안정하니까 돈 많이 벌 때 못 벌 때 있지만, 제일 잘 벌 때는 그 사람들보다 월급이 더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사업이나 프리랜서나 다 리스크를 짊어지고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큰 돈 벌 수 있지. 근데 이쪽에선 창업해야 돼, 장기적으로. 창업해서 성공하는 게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성공했을 때 꽤 벌죠. 그리고 뭐 로또처럼 이렇게 확률이 되게 낮은 건 또 아니니까. 그리고 몇 번 실패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도전하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좀 배워지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거 많이 하고, 어려운 거 하다 예를 들면 창업 같은 거 하다가 망했어. 그럼 일반 개발자로 돌아오기 쉽다? 근데 일반 개발자만 하다가 갑자기 창업을 한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창업이라는 게 한 초반에 한두 번은 실패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비현실적이면은 창업은 확실히 나를 두드려 패거든. 그래서 그런 때를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아, 미리 경험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어려운 거 미리 하는 게 좋아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좀 더 심플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 주변 인간관계도 나한테 불쾌감이 들게 하기 시작한다, 나한테 무례하다 시작하면 바로 그 사람 손절 들어가죠.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야. 저는 뭐 가족도 나한테 좀 되게 나 피곤하게 하고 좀 짜증나게 한다 그러면은 나는 그 다음부터는 연락 안 해버려. 그러니까 막 그런 경우 많았거든. 가족들이랑도 그렇게 싸우고 뭐 1년 연락 안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뭐 상대방이 잘못했고, 그 나는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정말 선을 존나게 넘어요. 그래서 뭐 사주잖아. 그럼 당연한 거야. 내가 여행 갔다 오면 항상 내가 친구들한테 뭐 하나씩 사주거든.
뭐 큰 건 아니더라도 뭐 열쇠고리 하나라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맛있는 거라도 뭐 어떤 때는 좀 그 나라가 뭐 그 되게 비싼 브랜드인데 좀 싸게 팔길래 티셔츠 한 장씩도 사다 주고 막 이러거든 내 성격이.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그 사람들한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거 안 주면 서운해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나는 정확하게 안 줘,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아성찰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기 전까지는 저는 그 이상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불쾌하거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나는. 그러니까 뭐 할 때도 항상 이런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은 오히려 자기 마음을 챙길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봤을 땐 저 사람은 사회성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몰아간다? 또 가스라이팅 들어가죠. 뭐가 문제인데? 뭐 인간은 친구가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정해진 거 있어요? 한 10명 있으면 훌륭한 인생이야? 장례식장에 뭐 사람들이 막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난 그것도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장례식장에 몇 명 와야 되는 게 있어? 몇 명 오면 성공한 인생이야? 내가 죽을 때 장례식장에 사람 모으려고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거야?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 인간관계는 그냥 내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잖아. 내가 항상 정서적인 기브앤테이크도 똑같다니까. 내가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이런 거 안 해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고1 때 실험해봤다 그랬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실험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내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잖아.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랑 다 친했었어. 나는 그 모든 친구들이 날 다 좋아하더라고. 인간은 참 우매하구나. 나는 근데 공감하진 않았지 마음속으로. 그냥 그렇구나. 너 나한테 힘들었겠다. 그냥 예의만 갖춘 거지. 그렇게 하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나한테 자기 속마음을 막 털어놓고 자기를 내가 이해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무 인간관계가 부질없는 거야 그때.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되게 뭐 순기능이 많다는 거 인정하지만 저 스스로는 이제 기독교를 엄마 때문에 어렸을 때 강제로 믿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생각이 바뀐 게 일단은 내가 천국이라는 거나 뭐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약간 그 중세시대에 막 면죄부 주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신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천국에 가기 위함이잖아. 나의 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착하게 산다는 거는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 나는. 그리고 전지전능한 신이 자기 자신을 왜 믿으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물론 이제 신은 굉장히 위대하지만 그 해석을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사실 성경이나 코란이나 이런 것도 인간이 쓴 거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입체적으로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 나는 어느 쪽에 더 끌리는가가 정해지고 그게 이제 기반이 되면 훨씬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안 흔들려요. 그 이런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뭐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있지. 근데 뭐 그거를 해소할 만한 요소들은 너무 많거든. 나는 여행을 가버려. 혼자라도 여행 가서 그냥 여행 가서 낯선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거 보고 카페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SNS에 그냥 뭐 친구들 한번 보고 막 그 정도? 그런 게 그냥 행복하더라 나는. 그러니까 별거는 아닌데 그냥 그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 본질이 그거잖아.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그 친구한테 진심으로 뭐 마음이 가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야지. 그게 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는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100%를 상대방한테 다 표출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면 상대방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고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소리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그 묘한 그런 기류가 있어, 인간관계를 보면. 근데 제가 기가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 또. 그리고 상대방도 기가 세고 그러면 걔도 개성이 강하고 공격적이잖아, 말이. 그러니까 호전적이라기보다는 주장이 강한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잘 맞으면 같이 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선 넘으면 난 쟤와의 관계에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제가 왜 여기 아니 근데 안 맞으면 그냥 바로 나가셔도 돼요. 저희는 그 이상으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막 가끔 혼자 내가 전문적인 그 평가를 얘기를 해줘. 저번 주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요. 이거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번 주에 했던 실수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그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근데 그 사정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유난히 내가 가는 맛집이 졸라 맛없어. 아니면 뭐 횟집을 갔는데 회가 싱싱하지 않아. 그러면 사장이 와가지고 나는 그 싱싱할 때랑 안 싱싱할 때랑 동일한 돈을 내는데 사장이 와서 오늘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자꾸 이유를 대고 오늘은 뭐 컨디션이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이유를 대면 어쩌다 한번 이해해주는 거지. 매번 그런 식으로 퀄리티가 이빨 털어가지고 그냥 끝나면 누가 거기를 가겠어. 그거 알아서 고객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도 뭐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데 하등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도 그 피드백 안 들으실 거면 저희랑 안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안 맞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런 피드백을 명확하게 하고 진짜 많은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내가 뭐가 부족한지 피드백 듣고 싶어서 다 안달인데 팀로가 비싸서 못 오는데 사실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못 오는데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일걸 아마.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보면 이런 피드백을 좀 더 받고 좀 전문적인 식견으로 고연봉 개발자가 되려면 당연히 있어야 돼. 어떤 회사 사장이 정말 실력 딸리고 막 그런데 아 얘 고연봉으로 뽑아줘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게 봐야 돼 모든 상황을. 근데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거지. 내가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어떤 직업을 하든 고객 만족이 되게 행복한 거거든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음식을 만들어냈다. 근데 사장님들이 이렇게 유심히 볼 때가 있어. 새로운 손님들을. 왜 그래? 그걸 맛있다고 먹어주는 거를 되게 기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단순히 번다는 행위보다 그 돈 이상으로 주는 가치가 있어. 사람은 내 직업에서 인정받는 거. 근데 나는 그게 내 학생들이 고연봉으로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이 팀노바를 선택한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너무 좋거든 나는. 근데 그 맛에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결과가 안 좋은 프로세스를 본인 고집으로 또 기가 센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태그권을 쓰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태그권의 기본은 그게 그거잖아. 이렇게 상대의 힘을 이렇게 흐름을 줘서 이게 다시 되받아치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센 사람한테 굳이 세게 윽박지를 필요가 없어. 그러면 본인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 그냥. 본인 맘대로 하시고 근데 결과는 제가 책임 안 질 거예요. 앞으로 피드백 안 할 겁니다. 이래요. 아니면은 나가주셔도 괜찮고요. 왜냐면 이게 인간이라는 게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내가 속한 집단이 엘리트가 많으면 더 시너지가 나거든. 근데 그런 약간 나한테 대립각 세우고 공격하는 이런 학생들이 오면 힘들지. 애초에 기존 교육기관들이 왜 대립각이 안 생기냐면 피드백을 잘 안 하니까. 기분 나쁜 말 절대 안 하니까. 왜 나가면 손해니까. 근데 우리는 기갱현 팀장님이나 나나 성격 보통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결과지향적이고 되게 실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기찬 팀장님도 되게 착한데 제일 착하지 사실 제일 착하고 되게 순하지만 그래도 되게 단호해요. 그러니까 결이 비슷하니까 붙어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뭐 남의 시선을 졸라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팀노바에서 사실 일하기가 힘들지. 근데 실용주의적인 거 결과만 딱 선택하고 결과로 그냥 두드려 패고 이런 게 나는 핵심이거든. 왜냐면 지금 남이 어쩌고저쩌고 평가하는 건 90년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패션을 평가하면 예쁘다고 할까요? 애매하다고 할걸? 그리고 지금 막 언더북 이런 거 보면 여자들 가슴 밑에 다 드러나잖아. 그런 걸 90년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막 1960년대 미니스커트도 되게 과한 노출이라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노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시대상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 똑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옛날 사람들이 옛날 관점으로 지금 나를 평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것보다 핵심은 그 당시에 얼마를 벌었느냐지. 그거는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할 선택을 안 하는 거지.
내가 만약 이거 하다가 팀로버 접었어. 난 후회 없어. 난 진짜 후회 없어. 내가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연봉을 계속 만들어냈거든. 신입이 그 정도 연봉 가기 진짜 힘드니까. 그런 것만 만들어내는데 내가 뭐가 후회가 있어. 뭐라든 그래서 일적으로 저는 후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더 잘하지 못해서 아쉬움만 있을 뿐이지, 뭐 어떤 내가 내 방향이 틀려서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 별로 없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뭐 해병대 막 출신 그런 선배들, 그런 사람들이 막 뭐 군대 하는 식으로 어설프게 군대에서 하던 식으로 대학교 와가지고 막 할라 그러는 선배들 졸라 많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랬어. 저는 성인이고 님도 성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급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러거든. 근데 이게 말이, 이게 내가 기가 확실히 좀 센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선배들한테 잘해. 아, 네, 형, 안녕하세요. 뭐, 제가 이번에 뭐, 한솥에서 뭐 먹는데, 요것도 뭐, 같이 사왔어요. 같이 드세요. 뭐, 이런 거 되게 잘한단 말이야. 뭐, 내가 뭐, 기숙사 있을 때도 빨래, 막, 세탁 세제도 내가 큰 거 하나 사가지고, 형들 같이 써요. 이거, 이런 식으로 되게, 내가 의외로 친할 때는 되게 살갑거든? 근데, 이 사람이 선을 넘어. 이 새끼가 있어. 나보다 한 대여섯 살 많으는데, 얘가 대학원 다녔거든? 대학원 다니는데, 얘가 같이 기숙사 썼는데, 얘가 나한테 아무튼 좀 함부로 대했어. 그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선배가 밥 한 끼라도 사면서 그러는데 나한테 밥 한 끼도 안 사고 나한테 맨날 의도 처먹기만 했거든. 그 내가 20살 때고 나도 돈 별로 없을 때였는데, 근데 아무튼 그 새끼랑 내가 한번 한바탕 했지. 때릴라 그러더라. 그래서 한번 쳐보라 그랬지. 우리 성인인데 한번 때려보세요. 내가 그랬지. 그, 내가 어렸을 때는 되게 말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더 족박 같아 보였겠지. 근데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래 한번 때려보라고.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 내가 그래 버려 그냥.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세에서 놀려서 그런지 다시 가더라. 그리고 쌩 까더라. 뭐 알바? 그러니까 애초에 끊을 관계는 명확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특히나 뭐 일반 대중들을 상대할 때 정말 막 시카월드 이런 사람들은 되게 조심조심 하잖아요. 심지어 뭐 방사능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논쟁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구독자 떨어질 생각하니까. 되게 똑똑한 거지, 현명한 거지.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솔직한 게 있잖아. 근데 나는 내 구조상 내가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내가 불편한 얘기도 해야 돼. 그리고 나 이런 성향이라고 미리 알려주면 미리 계산을 하시겠지.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여기 올지 말지 선택을 하겠지. 그게 좋고, 그래서 조금 더 돈 좀 덜 벌더라도 그냥 좀 만족해요. 직업적 만족도는 너무 높아. 왜냐면 일단 결과가 좋으니까. 결과를 신경 안 쓰고 적당히 뭐 연봉 3,500, 4,000 이렇게 보내는 학원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되게 세련된 척을 했겠지. 가식을 존나게 떨었겠지. 근데 지금 미친 결과를 내려면 사실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게 이런 질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씁니다. 그거는 사실 제 알바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대중적으로 뭐 사랑을 막 받는 게 항상 그렇게 옳은 게 아니에요. 유재석 같은 사람들 정상인으로 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대중들을 많이 의식해서 현명한 선택만 하는 거야. 잘 먹히는. 근데 그게 과연 개인의 만족과 되게 부합이 될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들도 잘 보면 뭐 이런 거 있어. 막 그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의 기준이 좋은 남자, 좋은 여자의 기준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기준이 보면 그냥 퇴근하고 집에 바로 들어와서 빨래 해주고 뭐 이런 어떤, 그리고 뭐 가정적이고 뭐 그런 모든 집안에만 다 쏟는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각자의 취미생활이라는 게 있고 각자의 삶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희생만 하면서 살아.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게 과연 정답일까?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혼율도 높고 불륜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지. 그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되게 부정적인 부분일지라도 그런 욕구들을 다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나는 프랑스가 되게 싫지만 프랑스의 개인주의는 좋아하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좀 똘끼가 많아서, 내가 본 똘끼 많은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싫은데,
나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어린애도 싫어하거든. 어린애들도 워낙 갑자기 어디로 넘어질지 모르고 어디로 튀어와서 막 내 발을 밟고 갈지도 모르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위험하잖아. 근데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 게 되게 심해서 싫은데, 그래서 나는 개인주의를 선택한 이유가 네가 소중하면 나도 소중하다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난 이거를 되게 오래전부터 한 거야. 20년 전부터 이런 삶을 사니까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많이 예전에 뭐라고 했었지, 어른들이.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살거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나름 힙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많이 좋아진 거지. 개인주의자들이 많아진 거지. 근데 저 20년 전만 해도 완전 또라이로 찍혔었어요. 근데 뭐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 뭐 내가 내 철학이 공고한데, 내 질문을 통해서 만든 철학이 공고한데 내가 왜 흔들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래 버리는 거지. 세상에는 그냥 유두리 있게 넘어가는 게 되게 별로일 수도 있어요. 1980년대 이런 때는 막 여가수들이나 여배우들한테 그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성희롱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 사람한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는 게 되게 많이 알려지고, 요즘은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요즘은 너무 과한 느낌이긴 한데, 너무 약간 개그에도 괜히 시비 털고 막 이런 거 되게 심해지는 세상이긴 한데, 이것도 시간 지나면 또 바뀔 거예요. 적당한 그 선으로 또 바뀔 거예요. 뭐 요즘 뭐만 말만 하면 사람들 재갈 물리려 그러는데, 이것도 시간 지나면 좀 좋게 바뀌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란 걸 하거든. 근데 이거를 미리 더 발전해서 생각을 할 줄 안다면, 저는 더 우리가 삶을 더 윤택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사람은 그 성격적 타고난 기질이 있어서 내가 이걸로 정의를 내려도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무의식에서 선택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의식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끔 인간이 모든 선택을 되게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겠죠. 음. 저는 그래요. 인간이 모두 잘 될 수 없다. 도파민 보상 이론만 보더라도 인간에게 모두 보상을 주면은 애초에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산주의 사회주의만 봐도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메커니즘 결국은 경쟁이다라는 거지. 이 질문의 끝을 보면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